정월대보름 전날 아침 68세 이정화 씨는 새벽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아들 현수가 이번엔 우리 집에서 같이 보내요라고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혼 후 5년 만에 처음 듣는 초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엄마의 라디오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화 씨는 장을 봐서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고 송편까지 빚었습니다. 보자기 3개에 가득 담긴 반찬을 들고 버스를 2번 갈아타 며느리 민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건 낯선 기운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엔 민지의 부모가 이미 앉아 있었고 벽면엔 새로 산 듯한 대형 TV와 가구들이 질비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정화 씨가 명절 음식 좀 해왔어. 하며 보자기를 풀자 민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은 다 배달로 해요. 어머님,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옆에서 민지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엔 안 맞아요. 그런 거. 정화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식사 시간, 분위기는 더 냉랭해졌습니다. 민지의 아버지는 정화 씨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현수는 눈치만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민지가 차 한 잔을 내밀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남편이 카페를 차리기로 했어요. 자리도 좋고 수익성도 괜찮대요. 정화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민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금을 잠깐만 옮기면 안 될까요? 창업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요. 정화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2년 전에 빌려준 3천만 원도 아직 못 받았는데 또? 그 순간 민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돈은 젊을 때 돌려야죠.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해요. 민지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노후 자금은 국민연금으로도 충분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미래가 더 중요하죠. 정화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내 노후 대비인데. 민지가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모시는 것도 아니고 따로 사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 삶이 있어요. 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다 갚을게요. 제발 한 번만. 정화 씨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간절함이 아니라 귀찮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지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힘든 거 아세요? 요즘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요? 정화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정화 씨는 객실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민지 부부의 속삭임이 귓가를 찔렀습니다. 어머님 너무 고집세시네. 나중에 요양원 보내야 할 텐데. 그때 돈 필요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정화 씨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새벽 4시 그녀는 조용히 짐을 챙겨 아들 집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정화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해. 빈손으로 돌아온 집은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화 씨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아들에게 빌려주고 전세금마저 내놓으라는 말을 들은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며칠간 멍하니 지내던 정화 씨는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낡은 노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양평 임야 매입 계약서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야 라며 산 허벌판이었습니다. 당시엔 그 돈으로 뭘 하려고 그래라며 투덜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후로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TV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양평산업단지 조성 확정 인근 땅값 급등 전망. 정화 씨는 이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엔 남편이 사두었던 바로 그 지역 지도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그 땅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화 씨는 양평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읍내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중개인 한도식 씨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대박 나셨네요. 이 지역 땅값이 지금 평당 300만 원은 훌쩍 넘어요. 곧 500만 원도 갈 겁니다. 정화 씨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럼 전체로는? 도식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략 5억은 되겠습니다. 빨리 파시면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정화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모아도 5천만 원이 고작이었는데 남편이 남긴 땅이 5억이라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거였구나. 도식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매각 의사 있으세요? 지금 관심 있는 개발업자들이 많거든요. 정화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팔고 싶어요. 빨리요. 사흘 후 도식 씨의 소개로 젊은 개발업자 강태진 씨를 만났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태진 씨는 명함과 함께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5억 2천에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정리해 드릴게요. 정화 씨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도장을 찍기 직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민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디 다니세요? 양평에 다녀오셨다던데요? 정화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그러던? 민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혹시 땅 파신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정화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일이야. 더는 묻지 마. 전화를 끊자마자 현수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그 돈으로 우리 카페 좀. 정화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니까. 계약 체결 다음 날 정화 씨는 은행에서 통장에 찍힌 5억 2천만 원을 확인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숫자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든든해졌습니다. 이제 아무한테도 빌붙지 않아도 돼. 은행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현수가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줘요. 정화 씨가 문을 열자 현수 뒤로 민지와 민지, 부모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네 명이 좁은 현관에 들어서자 집 안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님,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해요. 민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자 민지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양평 땅 파셨다면서요? 그게 얼마예요? 정화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가족인데 왜 숨기세요? 그 돈으로 현수 사업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정화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년 전 빌려준 돈도 안 갚았잖니. 이건 내 노후 자금이야. 민지 어머니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노후 자금이요?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얼마나 쓰신다고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급한데. 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이야. 카페만 차리면 정말 잘 될 것 같아. 나중에 몇 배로 갚을게. 정화 씨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간절함보다는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안 돼. 이번엔 절대 안 돼. 민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시려고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신경 썼는데요. 명절 때마다 모시고, 생신 때마다 챙기고. 정화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명절은 5년 만에 처음이었고, 생신은 한 번도 안 챙겼잖니? 민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저희한테 뭘 해주셨어요? 전세금 빼가시면서 저희 보고 어떻게 살라고요? 민지 아버지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나중에 혼자 못 사시게 되면 누가 모신다고 생각하세요?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랑 좋게 지내시는 게 어머님한테도 이득이에요. 정화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현수가 달래려 했습니다. 엄마,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정화 씨가 소리쳤습니다. 나가라고. 당장. 민지가 현관으로 향하며 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좋아요. 앞으로 우리도 신경 안 쓸게요. 혼자 외롭게 늙으셔도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화 씨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정화 씨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이유진 씨를 만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생전 증여나 재산 분할 없이 제 명의로 전부 유지하고 싶어요. 법적으로 문제없게요. 유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유언장도 작성하시고 재산 관리도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 정화 씨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어. 그날 저녁, 정화 씨는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민지 가족의 협박과 요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정화 씨는 파일을 안전하게 백업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정화 씨는 시내 고급 한정식 집을 예약했습니다. 현수, 민지, 그리고 민지 부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토요일 저녁 6시에 꼭 오세요. 민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마음 바꾸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화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약속 당일, 정화 씨는 일찍 도착해 변호사 이우진 씨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6시 정각, 현수 가족과 사돈이 들어섰습니다. 민지의 얼굴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무슨 좋은 소식 있으신 거예요? 정화 씨는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음식이 나오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지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엔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서로 이해하고 지내야죠. 민지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현수도 효자잖아요. 어머님 모실 생각도 하고 있고요. 현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 씨는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지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카페 창업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화 씨는 냅킨으로 입을 닫고 천천히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지야, 이거 받아. 민지가 봉투를 열자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만 원.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화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 효도값이야. 딱 100만 원. 5년간 명절 한 번 초대한 거. 그것도 내 돈 때문이었잖니.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우릴 그렇게 보세요? 정말 돈 때문에 모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화 씨는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돈으로만 봤으니까 나도 너희를 돈으로 정리하는 거야.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정화 씨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들어볼래?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요? 나중에 요양원 보내야 할 텐데 혼자 외롭게 늙으셔도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민지 가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지 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불법 녹음 아닙니까? 이유진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합법입니다.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한 건 증거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정화님의 재산은 전부 생전 처분 및 유언장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유진 씨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5억 2천만 원 중 일부는 사회단체 기부, 일부는 본인 노후 자금으로 금융기관에 신탁, 나머지는 법적 보호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시려고요? 우린 가족인데. 정화 씨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족은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나를 ATM기로만 봤어. 이제 끝이야. 현수가 정화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정화 씨는 팔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 편히 살아. 난 나를 위해 살 거야. 정화 씨는 유진 씨와 함께 식당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민지의 울음소리와 현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달 후, 정화 씨는 경기도 수원의 깨끗한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큰 집은 필요 없었습니다. 햇살 잘 드는 작은 공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새 출발을 다짐하며 짐을 풀던 날,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정화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0통씩 걸려오는 전화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일주일 후, 현수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인터폰을 계속 눌렀습니다.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줘. 이야기 좀 하자. 정화 씨는 창밖으로 초췌해진 아들의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리던 현수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정화 씨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새벽마다 복지관에서 요가를 배우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주말엔 그림 봉사를 다녔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시간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같은 또래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정화 씨가 요가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님. 민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해요.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정화 씨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갈 길 가세요. 할 말 없어요. 민지가 정화 씨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카페 망했어요. 빚만 2천만 원 생겼어요. 현수는 매일 술만 마시고 저도 아르바이트 3개 뛰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정화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선택의 결과야. 내가 말렸잖니. 민지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이는 어떡해요? 할머니가 손주는 안 도와주세요? 정화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주? 5년 동안 한 번도 안 보여주더니 이제 와서 손주 타령이니? 민지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손주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 분유값도 없어요. 어머님, 피는 못 속여요. 제발요. 정화 씨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 이제 와서 피 타령하지 마. 아이는 내가 책임져. 민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도 정말 독하시네요. 자식이 이렇게 무릎 꿇고 빌어도 외면하시네요. 정화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독한 게 아니야. 이제야
나답게 사는 거야. 민지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화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손주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정화 씨는 고아원에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손주 대신 이 아이들에게 쓰세요. 원장이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정화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행복합니다. 한 달 후, 현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복지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현수의 얼굴은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정화 씨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평생 고생만 시켰어요. 효도는커녕 상처만 줬어요. 용서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엄마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현수는 돌아섰습니다. 정화 씨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너졌습니다. 현수야. 현수가 멈춰 섰습니다. 괜찮아. 이제 내 인생 살고 난 내 인생 산다. 그게 서로한테 맞는 거야.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멀어졌습니다. 정화 씨는 창가에 서서 따뜻한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이게 진짜 내 삶이야. 오늘 이정화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월대 보름, 전날 며느리 민지 씨와 아들 현수 씨, 그리고 사돈 어른들 앞에서 상처받으셨지만 결국 당신의 인생을 되찾으신 정화 할머니, 이 할머니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들이 찾아올 거예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